외도에 관련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원망을 하거나 외도를 한 배우자를 원망을 합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뭐 했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그리고 저 사람만 바뀌면 내가 괜찮아질 거야, 저 사람만 괜찮아지면 내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람에게 집착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 원망하는 사람들, 자책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 범위 내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원망하는 게 반복되고 있고, 자책하는 게 반복되고 있고,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집착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첫째는 외도를 한 사람,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중독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발생되어 있는 외상 트라우마 치료는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외상 트라우마 치료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점점 키웁니다. 강력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관계 중독 치료는 왜 불가능하냐? 내 외상 트라우마 치료가 되질 않으면 바로 배우자의 관계 중독은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을 하거나 자책을 하거나 그리고 의존해서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경우에는 세 가지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 첫 번째는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외상 트라우마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계속 남편에 대한 또는 아내에 대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계속 원망만 합니다. 그리고 억울해요. 분해요.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악화된다. 즉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자기의 인생이 때 되면은 자기가 잘못 살아온 인생이었구나라는 걸로 강력한 자책감이 됩니다. 악화되면 그렇게 돼요. 원망을 하다가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합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불행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자책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자기는 너 때문에 라고 하면 다시 또 원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진 않아요. 그러면서 뭘 갑니까? 이제 그러려니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 집중을 해서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편안해지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너 따로 나 따로. 왜? 원망도 하고 자책도 해봤거든요. 그것도 강력하게. 그러면서 편안해지게 되고 편안함을 넘어서 이제 외상 트라우마가 더 커지게 되면 즐거운 인생으로 자기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외상 트라우마가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최악으로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악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다가 그리고 자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해진 채로 평생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즐거워지어서 악화된 채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강력하게 커졌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파괴의 힘을 가지고서 얼마만큼 커져 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서 모든 것을 싸그리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당연히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자기는 편안하다고 느껴요. 자기는 즐겁다라고 느껴요.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즉 내가 편안하다 그러면 파괴는 편안한 만큼만 파괴를 합니다. 내가 즐겁다 그러면 그 즐거운 만큼만 파괴를 해요.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크기만큼만 파괴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파괴해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파괴할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고 파괴할 때마다 즐거움을 느끼고 파괴할 때마다 행복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수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파괴, 누군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파괴하면 파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무조건 파괴, 꼴배기 싫어가지고. 파괴해놔야 내가 행복해져요. 이렇게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악화시켜 갑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수순으로 무조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살았다, 뭐 했다, 내가 이때 잘할 걸, 이때 내가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책하는 사람들은 악화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점점점 이제 외상트라우마 어차피 커지니까. 그러면 잘못 살아왔던 그 인생의 대상이 있어요. 부모님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아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가 대상일 수도 있어요. 이 대상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커져요. 어딘가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자책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악화되게 되면은 누군가에게로 그 대상에게로 이 화살이 돌아갑니다. 그때 부모님이 걸려들지 아이들이 걸려들지 그리고 외도를 한 배우자가 걸려들지 누가 걸려들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책하게 됐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악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해지고 고통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하려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편안함, 즐거움, 행복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는 원망하는 거랑 비슷하게 악화되는데 원망하는 악화는 파괴력을 누구에게? 상대들을 파괴해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악화가 그렇게 갑니다. 편안해지는 거, 즐거워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로 악화돼 가는데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걸 파괴하는 강도가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자책하는 사람들은 이 악화되는 과정이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불행한 인생을 이렇게 가면서 자기에 관련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자기가 수익이 되면 될수록 행복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뭘 하냐면 아무 남자한테 몸주면서도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 관련돼서 뭔가를 이렇게 가면서 내 아이들은 다 팽개쳐놓고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명의식을 갖고 막 이렇게 가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아이들 청소년 여러분 정말 말해서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내 아이들은 싹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파괴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상대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 자책하는 사람들은 악화되게 되면 자기를 파괴합니다. 이 과정은 편안함에서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편안함에서 즐거우면서 행복함으로 가는데 그 색깔이 즉 질이 완전 달라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존해서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의존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게 악화되게 되면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몸과 마음을 싹 주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몸과 마음을 싹 주면서 자기 거를 다 내어주면서 뭐를 하냐 편안함을 느끼고 또 악화되면은 몸과 마음을 내주면서 즐겁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더 악화되면 몸과 마음을 내주는 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가냐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파괴를 해버립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의존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 주변을 기본적인 주변만 파괴를 하게 되는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대들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파괴하거든요. 싹 다 파괴를 시켜요. 그런데 자책하는 사람들이 악화되게 되면 자기 주변,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모님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의 관계, 가족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이렇게 가까운 자기 주변에 관련되는 것만 파괴를 합니다. 그런데 의존하고 집착하는 경우에는 상대들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나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나를 파괴. 왜? 몸과 마음을 그들이 원턴 원하지 않던 싹 주면서 자기는 그게 편안하다. 나는 이게 즐겁다.
나는 이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의존하고 집착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경우도 결국은 파괴로 자기 자신이 몰고 가게 되는 거고, 자책하는 사람도 결국은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게 되고, 그리고 의존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깡그리 파괴하는 쪽으로 자기를 또 몰고 갑니다. 그만큼 외상 트라우마는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 원망하는 사람, 자책하는 사람, 그리고 의존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파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 원망을 하던 사람도 그렇고, 자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의존해서 집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큰 거는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매우 강력하게 악화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본인은 악화됐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만큼 다 무너진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깡그리 무너졌다. 이거를 저는 빗대어서 스스로가 마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죽일 때 타인들을 죽이는 용도로 쓸 것이냐, 내 가까운 이웃들의,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죽이는 용도로 쓸 거냐, 자기를 죽이는 용도로 쓸 것이냐.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건, 마음이 죽는 건 같은데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은 채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원망, 자책, 집착,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나는 절대 아니야. 그런 사람이 더 빨리 갑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